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이 넘은 나이까지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신랑은 성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딱히 왜 결혼이 늦어졌는지 알 순 없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만나봤을 때 크게 모난 부분을 느끼지 못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월드 하는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인지 시월드는 없었고 서로 무관심한 가족들 덕분에 서로에게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에게는 딸아이가 한 명 생겼는데 저를 쏙 빼닮은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정말 못하나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후 제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출산 이후 살이 좀 찐 것 이외에는 바뀐 점이 없었는데 아마 신랑에게는 그것조차도 큰 문제였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70의 55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출산 이후 복부 쪽으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산후 마사지를 해도 붓기가 잘 안 빠져서 66에서 77 사이즈 정도로 체중이 불어났어요. 저도 아이만 낳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고 아이가 있으니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후 70일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신랑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랑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했지만 야근이 많은 업무도 아니었고 출장이 있는 부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퇴근이 늦어지고 출장이 생겼는데 특히 주말까지 출장을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육아에 많이 지쳐있던 터라 신랑의 바쁜 생활도 그냥 회사가 바쁜가 보다 넘기고 지나갔는데 눈에 띄게 옷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다거나 출근했을 때 입은 와이셔츠와 다른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들이 반복되다 보니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당신 요즘 여자 만나? 그게 무슨 소리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옷에 묻어있는 여자 화장품에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와이셔츠가 바뀌는데 내가 모를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여자 화장품은 나도 뭐 잘 모르겠고 와이셔츠는 요즘 날이 더워서 땀이 나니까 갈아입는 거지. 그럼 갈아입은 와이셔츠는? 요즘 회사에서 세탁 맡기고 사무실에 두고 입어. 저렇게까지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옷에 화장품이 묻어있는 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갓난아이를 두고 신랑을 미행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커플 어플이었습니다. 신랑이야 워낙 휴대폰이나 기계 같은 걸 못 만지는 사람이니 신랑이 자고 있을 때 어플을 깔아뒀어요. 한 2주 정도 어플을 보니 신랑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퇴근에 저희 동네 인근에서 한참을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인데 처음에는 나 몰래 무슨 학원이라도 다니나 생각을 해보려 했는데 주말도 가고 시간도 낮에 들렀다 밤에 들렀다 제 멋대로더라고요. 한 번은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친정집에 딸아이를 하루 맡기고 그 동네 어귀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주차를 하고 경비실에 가서 택배를 찾고는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지금 들어간 사람 이 아파트 주민이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온 809호 신랑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출장도 잡고 종종 오고 그래요. 아, 경비 아저씨는 저희 신랑의 얼굴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수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자주 왕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보다는 이 사람을 고쳐서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좋은 아빠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밤 늦게 들어오고 신랑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여자 만나지? 이 여자가 집에만 있다 보니 정신이 나갔나? 길 건너 땡땡 아파트. 정리해. 정리 못해. 뭐? 당신 임신하고 출산하고 날 제대로 본 적이나 있니? 내가 출산하고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지금은 아이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 나 당신한테 안 설레. 처음 같은 설레임이 없다고. 솔직히 당신은 출산해도 자기관리하고 일도 다니면서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바로 휴직하더라? 그럼 휴직이 가능한데 휴직하고 복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휴직 못해서 일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휴직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자기관리도 못하고. 당신이 애 낳고도 자기관리만 똑바로 하고 나한테 신경만 잘 썼더라면 내가 바람을 왜 피겠어? 당신이랑 못 살겠고 당신만 닮은 저 딸내미도 내 딸이 안다 모르겠다. 어떻게 내 얼굴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한참을 말하던 신랑은 이혼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따라다니면서 신랑을 말리려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랑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정말 우연히 그 여자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집안 구석구석에 신랑들의 물건들이 많았고 둘이 펜션이나 호텔로 놀러도 자주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친구들은 신랑이 유부남인 건지도 모르는 건지 사랑꾼이니 어쩌니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니 나오는 사람은 역시나 신랑. 저는 한숨을 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원래 집에서 샤워가운만 입고 지내는 건지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여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여자는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고 신랑은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저에게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신랑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고 나서부터 꾸준히 증거는 모아뒀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괜히 신랑의 화를 돋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몇 대를 맞게 되었고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 소송을 시작으로 하나씩 진행을 했어요. 상간녀 소송을 1차로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아이 친권과 양육권 소송. 이건 뭐 신랑이 거의 저에게 주다시피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육비 부분에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기에 신랑의 급여 명세서와 재산 등을 이유로 하여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신랑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급여에서 차압해서 제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을 들었어요. 정말 똑똑하신 변호사님 덕분에 마지막인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되었어요.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신랑과 상간녀를 힘들게 하고 싶었고 더불어 아이와 혼자 살아가는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될 수 있게 기반을 다질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신랑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월 100만 원씩 차압해서 제가 받게 되었고 받은 이자료와 재산들로 친정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신랑과 그 여자가 헤어진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자주 염탐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연애를 하는 듯한 소식이 끊겼고 최근 젊은 또래의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신랑의 직장에 제 친구가 있는데 이혼하고 새로 재혼할 거라는 식으로 입방정만 떨다가 지금은 아무 소식 없는 걸 보니 그 일도 조용해진 것 같고 요즘은 입 닫고 일만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신랑이 얼마 전부터 자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보고 싶다거나 아이는 잘 지내지 그런 말을 하다가 이후부터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다시 합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을 닮은 구석이 없어 밉다던 아이는 커갈수록 신랑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제 카톡 사진이 아이니까 신랑도 봤는지 본인을 닮은 아이를 보니 자꾸 마음이 애틋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커가면서 또 절 닮으면 미워할 건지. 그 당시에는 아이가 저만 닮아서 제가 외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고 홧김에 바람을 폈다는데, 어떤 말로도 저는 신랑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신랑이 길바닥에 나앉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입 닥치고 돈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